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8시간여 만에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으며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른바 트럼프식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발표 이후 다른 공식 석상에선 예정대로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관심은 이번 주말 북미 간 실무진이 만날 수도 있는 싱가포르로 쏠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와 북한의 김영철, 한국의 서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보 라인의 물밑 접촉이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미 회담 취소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두 정상이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5개 나라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5시간에 걸친 폭파 작업 뒤 핵실험장을 모두 폐기했다는 성명을 내놨는데 당시 영상과 북측의 설명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깎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8시간 만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놓은 담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북미 회담을 열자는 건데 평소 북한이 보여온 화법이나 태도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방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정된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며 다시 여지를 뒀습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북미 관계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지 8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북한은 이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상은 먼저 일방적인 회담 취소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북미 대화를 이어가자였습니다. 김 제1부상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내놓은 강경한 입장은 미국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담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한 담화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계관 담화 내용 중에 또 하나 주목할 거는 트럼프의 비핵화 모델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를 트럼프 방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은근히 기대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핵심 내용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은 트럼프 방식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방식이 쌍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방식은 미국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비핵화 방법에 대해 일괄타결, 이른바 리비아식을 주장한 것을 놓고 북한이 반발하자 새롭게 제시한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이를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So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essentially that would be all in on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면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 모델에 호응한 건 미국에 다시 협상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명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미국 측도 일단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뜻을 우리 정부에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이야기인데 우리 통일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통화를 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두 장관은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전히 기대감을 표명한 걸로 보고 분명한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도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도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일단 취소됐지만 북한에 이어 미국도 대화 지속 의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결정의 배경을 전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해 나가는 그런 것은 진심은 다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했는데 이 방식뿐 아니라 그 과정도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뒤 이어진 백악관 행사에서는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내비쳤죠. 지금 워싱턴 어떤 상황인 건지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특파원,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게 즉흥적으로 이뤄진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된 건지 이거부터 짚어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미국 MBC 방송과 CNN에 따르면 회담 취소 논의는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23일 밤, 우리 시간으로 24일, 어제 오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의 핵심 인사들을 소집해 북한 관련 브리핑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는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2시간 전쯤 나온 북한 최선희 부상의 담화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회담 취소를 결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상의를 했고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개서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43분쯤 북한에 전달한 뒤 즉각 이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참모진과의 논의부터 결정까지 12시간도 채 안 걸린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상당히 급하게 결정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앞서 이제 서복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발표를 하기 불과 3시간 전에 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즉각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일부 수용할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취소를 했단 말이죠. 회담 자체를 취소한 이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에선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을 적대시하는 강경파 볼턴 보좌관 사이에 의견 충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취소 결정을 이끈 것은 볼턴이며 볼턴에게 설득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취소 통보를 하는 형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김계관 담화 이후 폼페이오 김영철 한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북한이 통화에 응하지 않은 점이 트럼프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회담에 부정적이었던 워싱턴의 여론이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미 간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밝힌 뒤 백악관에서 이어진 금융규제 완화 법안 서명식에서도 회담 종결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언젠가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분간은 냉각기를 두면서 북한 측에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미 회담의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청와대는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북미 회담 취소 직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가급적 개별 언급은 자제하면서 물밑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말이 나가는 건 현재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내부 회의에서 임종석 실장도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회담의 의지를 보인 담화를 발표한 이후엔 어젯밤보다는 청와대 분위기가 다소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닌 듯하다. 북미가 다 여지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식 대화법에 익숙하지 않은 탓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군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채 이틀이 안 돼서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미 회담 때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안 됐을까요? 네, 그래서 더 당혹스러운 기류도 있습니다. 이 앞서 한미 단독 정상회담의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돌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후에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자는데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두 정상이 이제 직접 소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을 위해서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용 안보실장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또 앞서 보도했듯이 강경화 장관도 폼페이오 장관과 긴급 통화를 했고요. 서훈 국정원장도 현재 미국 정보라인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예, 미국 측과는 그렇고 혹시 북한 측과도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이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북미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 등 계획돼 있는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물밑 대화를 해나가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한라인 통화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현재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당초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는 북한과 미국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접촉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또 중요한 게 그동안 협상을 주도해온 이른바 스파이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이 다시 만나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정상회담을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북측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위 관리로 보이는 인사가 싱가포르행을 점치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자체가 취소되면서 이 접촉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정대로 성사된다면 북미 회담 개최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에도 실무 접촉 부족이 북미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실무자 예비 접촉을 하려고 이제 북에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에서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 이렇게 정말 대화에 나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접촉을 성사시키고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미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우리 국정원장격인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른바 스파이 라인부터 물밑에서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오늘 미국과 북한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파국 직전에 다시 불씨는 지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회담이 과연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양측의 발언 바탕으로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은 외교안보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이 북한은 북미 회담은 꼭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라고 오늘 김계관 부상의 입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위임에 따라 담화를 내놨는데 예.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발표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내용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겠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순회상봉이 절실히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 트럼프 방식은 현명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정상회담에 많은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유화적인 이야기를 한 걸로 들리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어느 정도 여지는 또 남겨놨잖아요. 네, 취소를 발표하는 어제 공개 서한을 보면 상당히 격식을 갖췄는데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여지를 많이 남겼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구두로는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재차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정상회담이 지연되는 것이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에 있던 미국인 억류자들을 북측이 풀어줄 때만 해도 이 회담을 향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구나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언제부터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 장관 채널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꼬이기 시작한 것도 싱가포르 실무 접촉의 북한 협상팀이 예. 어떤 이유에서든 두 차례 응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무진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북한 쪽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무진, 북미 간의 실무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고려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으로 보이는 북미 간 연락 채널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예. 서로 진위를 의심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폼페이오와 김영철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느냐 여부가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재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예. 핵심 변수가 될 텐데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폼페오 김영철 커넥션이 살아있고 그리고 미국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결국 북한하고 대화청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지금 예비 접촉 인사들 다 선정을 해놨거든요. 라인업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통하고 의지만 생기면 두 지도자가 의지만 보이면은 좀 쉽게 그 채널이 재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거는 지금 북미 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제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인 거죠. 예, 오늘 오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른바 스파이 라인, 그러니까 정보 라인 간의 접촉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쉽게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또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분노와 적개심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아무래도 계속 내놨던 발언들이 자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건 이제 미국과 북한 모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텐데요. 볼턴 보좌관의 그 리비아식 비핵화 발언,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북한을 상당히 자극을 했고요. 예. 또 북한에선 김계관 제1부상이 볼턴이 말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비난을 하고 또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얼뜨기라고 비난하고 또
또 핵 대 핵 대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선 이 같은 발언들이 북미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발언들이 또 중요한 건 이게 내부의 갈등,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턴, 펜스와 같은 강경파, 그리고 폼페이오와 같은 대화파 간 갈등, 또 북한 내부에서도 통전부와 군부, 외무성 간 이런 갈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분석들 가장 궁금한 것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결국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원활한 연락 채널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뭔가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는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 접촉을 예정을 해놨는데 예. 이게 과연 재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재개가 되면 그게 가장 쉬운 모양새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한라인 통화,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든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익은 외교안보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북한이 펜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컸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외신들은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예정됐던 싱가포르 실무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도 없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북한이 신뢰를 깬 행위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상당히 심각히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겪기 싫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열리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방북 때 빠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진정성을 담보할 확실한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we had received no response to our inquiries from them. I think the American team's fully prepared. I think we're rocking. 성공의 확신이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 취소 카드를 꺼냈고 비핵화 외엔 해법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That bright and beautiful future can only happen whe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is removed. JTBC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검토하던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철로를 시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깜짝 놀라서였을까요? 오늘 아침 북한의 담화문은 빨랐고 전에 없이 내용도 부드러웠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철로를 시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할지 막판 고민 중이었을 어제 오전에 촬영된 걸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 표정이나 북한 언론의 보도 형식으로 볼 때 미국의 돌발 선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진행한 평시 활동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오늘 아침 전에 없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발표 8시간여 만에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내놓은 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발표한 당일에 바로 대답을 한 건데 태도도 김 부상 명의의 첫 담화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술에 배가 부를 리 없겠지만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자면서 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미 회담 재고려를 처음 언급했던 첫 담화와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한식 정치 수사와 막말을 자제하고 외교적인 화법도 선보였습니다. 뜻밖의 일, 그 이유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우나 같은 이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그 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의 이유로 이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꼽은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렸고 이를 내심 높게 평가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북미 회담 취소에 방아쇠가 된 최선희 외무부상의 담화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변수입니다. 북미가 다시 접촉하면 미국은 북한에 중국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이번 협상이 꼬였다고 보는데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The second time was like a surprise. And I think things changed after that meeting. So I can't say that I'm happy about it. 순항하던 북미 관계가 중국이 개입하면서 꼬였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배우론 등을 공개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변한 것도 이런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중국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최근 복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중국이 북한에 성의를 보이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안전장치로 확보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수락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미국의 요구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시간에 걸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와 부대 시설을 폭파했습니다. 갱도 입구는 물론 내부까지 완전히 폭파했다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풍계리 2번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번 갱도는 지난해까지 모두 5번의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오전 11시에 2번 갱도부터 폭발을 시작한 북측은 오후에는 4번, 3번 갱도 순으로 풍계리의 갱도를 모두 폭파했습니다. 3번과 4번 갱도는 건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곳으로 북측은 대규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쪽의 1번 갱도는 이미 2006년 폐기됐습니다. 폭발을 하기 전에는 취재진을 갱도 입구로 안내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폭파가 진행될 때 취재진은 만탑산 중턱 전망대에서 폭파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갱도 3곳을 차례로 폭파한 북한은 오후 4시 17분 막사를 폭파하는 것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마쳤습니다. 갱도 입구가 폭파될 때마다 몇 차례 폭발음이 더 들렸는데 북측은 이것이 내부 갱도 폭발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분출이 확 나왔댔죠. 안악에서부터 분출이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파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모든 폭발을 마친 뒤 북한은 핵실험장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폐기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진은 어제 오후 풍계리를 떠나 원산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과정은 북한 군이 나서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취재진을 위해 설명판을 준비했고 무선 헤드셋도 썼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듭니다. 정복을 입은 북한군 간부가 단상 전면에 나섭니다. 긴 막대기로 설명판을 짚으면서 설명합니다. 무선 헤드셋을 써서 전달력을 높인 점이 눈에 띕니다. 여러 지점들에서 폭파시켜 분당시키며 갱도 입구도 역시 폭파시켜 때때로 손을 써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방사선 물질의 유출은 전혀 없으며 주위 생태환경도 아주 깨끗합니다. 북측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이 없다며 물을 마셔보라고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갱도를 빨간색, 그렇지 않은 것을 파란색으로 보기 좋게 구분했습니다. 지도에 한글로 된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갱도 안을 보면 폭약에 연결된 철선들이 보입니다. 기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경쟁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갱도를 폭파하기 전에 북한은 갱도의 형태도 대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했고 어느 단계의 실험들을 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를 설명하면서 공개한 갱도 4곳의 위치와 형태입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에 쓰인 1번 갱도는 짧은 직선 형태입니다. 이 갱도는 기초실험 뒤 폐기됐습니다. 2번 갱도에는 주 갱도에서 4개의 가지 갱도, 즉 갈라진 갱도가 확인됐습니다. 각 가지 갱도에서 2차에서 5차까지 핵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이가 짧은 가지 갱도에서는 핵무기 소형화 등의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개의 가지를 지나 직선으로 길게 뻗은 주갱도에서는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3번 갱도에도 2개의 가지 갱도가 보입니다. 위력은 다소 낮지만 활용도가 높은 차기 전술 핵무기 개발용으로 보입니다. 야포탄이라든가 타탄두라든가 핵지라든가 뭐 이런 수한 핵무기, 전술 핵무기 이런 것을 개발하는 용도로. 가지 없이 직선으로 길게 뻗은 4번 갱도는 6차 핵실험에서 만든 기초 단계 수소폭탄을 발전시키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취재한 5개 나라의 매체 기자들은 지금 원산의 프레스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JTBC 특별 제휴사인 CNN이 오늘도 현장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왔는데 방송 송출이나 통신 작업이 지금 원활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원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해 들었는데 이 열차 안에서는 물론 원산에 도착해서도 그 긴장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CNN의 윌 리플리 특파원입니다. Yes, Mr. Kim, we visited the nuclear test site at Punggye-ri. It took us more than 15 hours to get there. We spent 9 hours on the ground. Of course, when we were on the ground there, we didn't know yet that President Trump would be unilaterally canceling the summit in Singapore that was scheduled for June 12th. We learned about that while we were on the train ride back here to Wonsan, and we got the phone call very late at night, but it didn't take long for the word to spread quickly through the train amongst the North Koreans who were on the train and the journalists as well. And frankly, it was incredibly awkward and uncomfortable after just witnessing something that North Korea claimed was a meaningful step to try to improve relations to then have the summit abruptly canceled. But that statement that we have heard out of North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ying that they are still willing to talk with the United States, that they want a dialogue, that they think relations could be improved by a step-by-step process. Mr. Kim. 네, CNN의 윌 리플리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 원산에 있는 이 취재진은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윌 리플리 특파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 또 추가로 전해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로부터 창문 밖을 보지 말고 호텔 안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호텔 주변의 경비가 강화된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후에 잠시 동안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서 그 사이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1시간 후에 다시 그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난 이후에야 이제 특파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진이 출국한 이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는 북핵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북한 담당자 공식 발언이 나오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춘근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영상 보고 분석을 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일단은 갱도 폭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2, 3, 4번 순서로 했고요. 예. 북한이 이제 입구만 폭파시켜서 막은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폭약을 설치해서 전체를 다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영상 보고 이 부분을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과 소리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그 도면을 보여줬는데 도면을 보면 확실히 입구뿐만 아니라 각 갱도마다 안쪽에 2개씩의 폭발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폭발시켰다고 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 북한 말로는 그 먼지가 분출됐다고 하는데 안쪽에서부터 먼지가 예. 밖으로 튀어나왔다 분출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먼지는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는 소리가 첫 번 폭발음이 들린 다음에 2번 더 들렸다고 하는데 예.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리라는 것은 1초에 340m 가니까 그 시간 차, 그 간격하고 거기다가 그 거리를 삽입해서 지도하고 견주면은 대략 위치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제 산에서 들린 메아리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 지적하셨는데 영상으로 보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2번 갱도만 소리가 들렸고 3, 4번 갱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3번, 4번에서도 그런 음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내부 폭파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내부 갱도를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기폭실, 그러니까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기폭실을 정말 폭파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예.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2번은 방사능 물질이지만 3, 4번은 갱도 기폭실 안을 보자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도면에서 기폭실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기폭실을 감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 수소폭탄 실험용 이런 그 기폭실들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중 터널입니다. 그렇게 직선으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번 예. 갱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선 맞습니다. 형태로 그냥 돼 있었던. 2번에서도 제일 끝에 6번 실험한 곳, 예. 그다음에 4번 갱도 그냥 일직선만 돼 있고 기폭실이 그냥 점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기폭실 모습은 감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점들은 주갱도를 폭발시킨 것이지 기폭실은 폭발을 안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3번, 4번 갱도 같은 경우에 기폭실이 살아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능성 면에서 기폭실은 살아 있다면은 갱도만 무너졌지 예. 기폭실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뭐 쉽게 얘기해서 굴을 파서 그 기폭실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또 나중에 사찰단이 가서 또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봐서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 특별히 기폭실의 형상은 기자단한테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찰단이나 IAEA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들어갔을 적에 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소폭탄이 아마 4번 갱도에서 실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했다면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강경호 북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조금 전에 헤드셋을 끼고 막 설명을 하는 예. 그 장면에 나온 지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어느 갱도에서 어느 핵무기 실험을 했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한 지역에 있는 4개의 갱도가 이제 다 보여졌죠. 그러면은 핵무기 개발 그 단계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한번 예.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1번 갱도는 그냥 실험한 것이고요. 예. 지질 특성까지 파악하는 실험 기법의 축적과 핵폭발 기법의 축적이죠. 한 번만 하고 무너져서 예, 더 이상 예. 사용하지 못했죠. 그렇죠. 2번 갱도는 기본형, 표준형 핵탄의 개발과 수소폭탄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예.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과 전략핵, 수소폭탄을 동시에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실전 배치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표준형 핵탄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3번과 4번을 만들어서 전술핵의 소형화 예. 내지는 특수목적 전술핵의 개발 그것이 한 분야. 그다음에 수소폭탄 현대화 한 분야.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갱도를 2개를 파가지고 예. 하나 가지가 갈려진 3번 갱도는 여러 번 실험을 하는 소형 전술핵, 특수목적 전술핵을 개발하는 용도로 쓰고 예. 그다음에 4번 갱도 긴 거는 대위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수소폭탄 현대화 쪽으로 쓰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가지가 이제 2번 갱도와 3번 갱도 같은 경우는 2번 갱도는 5개로 가지가 뻗었고 예. 3번 갱도는 2개로 뻗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전술화된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번 갱도 같은 것이 가지가 2개 있지만은 가다가 한쪽만 뻗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굴착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는 뜻이겠죠. 예. 나중에 거기도 가지를 여러 개 뚫어 가지고 여러 복수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사님 마지막으로 예.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제대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간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선 핵 활동을 동결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고 검증하고 핵물질을 반출하고 설비를 폐기하고 인력을 전환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문가들이 참가하지 않았지만은 예.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 기지를 폐쇄해서 동결의 어떤 첫 단계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오늘 정치권도 술렁거렸습니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우리 정부를 비판하며 외교안보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낙담하기는 아직 이르며 북미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옥류관 평양 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양 이렇게 호들갑을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 나이브한 현실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정의용, 강경화 이 사람은 책임져야죠. 경질로 이해하면 돼요. 경질이 아니라 파명이야.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당은 아직 낙담하기엔 이르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쳐 나가야. 여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내부의 성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6명이 고발됐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현직 검사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이문정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고발 대상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오세인 전 남부지검장에 아직 현직에 있는 당시 감찰본부 소속 검사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5년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후배 검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감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하고 진모 검사는 회식 이후 후배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별다른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줬고 미투 물결과 함께 출범한 성추행 조사단이 지난달 뒤늦게 2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중학생이 버스를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몬 거리가 8km도 넘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우산을 쓴 남자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25인승 흰색 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박모군입니다. 차 안에 열쇠가 놓인 걸 발견하고 그대로 훔쳐 달아난 겁니다. 박 군은 3km 떨어진 인근 중학교까지 가서 친구들을 태운 뒤 다시 2km 떨어진 야외 운동시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박 군과 친구들은 이곳에서 차를 세우고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다가오자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버스는 아슬아슬하게 직원을 스쳐 지나간 뒤 빠른 속도로 출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뒷범퍼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군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 차량을 돌려놓았지만 접촉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의 추적으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군이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 적발됐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죠. 라돈의 허용 기준치를 넘은 대진 침대의 매트리스가 또 확인됐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7종이었는데 14종이 추가됐고 이 중엔 기준치의 13배를 넘은 것도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도 늘 걸로 보입니다. 오여정 기자입니다. 라돈 허용 기준치를 넘은 걸로 확인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가 14종 추가됐습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확인된 모델은 그린 슬리퍼, 프리미엄 웨스턴, 아이파워 그린, 아르테 등 14종입니다. 여기에 기존 문제가 된 7종을 더하면 총 21종, 8만 700여 개의 매트리스가 라돈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초과한 겁니다. 대진 침대가 생산하는 매트리스 26종 중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간 13.74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어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넘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대진 침대 외 49개의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문제의 라돈 함유 모나자이트를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대진 침대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목걸이, 전기장판 등을 만든 13개 업체의 제품은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넣을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격렬하게 토론했는데 결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상여금, 또 식비와 교통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깎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받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 수당만 해당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5년 동안은 새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도 기본급 최저임금 10,000원 수준인 월 200만 원은 받을 수 있게 맞춘 겁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오늘 새벽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 단체 협약이 없는 작은 일터는 한 달 단위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서 현재 연간으로 주는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 맞춰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인천 세관본부 세관장 자리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영태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 알고 고 씨가 후보를 추천했고 청탁한 이모 씨에게 대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막 제조업체 파인텍 노동자 40여 명이 오늘 청와대에 도착하며 나흘 동안의 오체 투지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공장 정상화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모기업 스타플렉스가 있는 서울 목동을 시작으로 19km를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3명이 숨진 강원 정선의 한덕철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조모 씨와 발파한 인부 정모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8명이 입건됐습니다. 한 번에 300kg 이상 화약을 터뜨릴 때 1급 관리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한덕철광에선 자격증 없는 인부가 10여 년을 발파했고 작업 일지도 거짓으로 적어 관리 감독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식당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소녀들에게 총을 쐈고 이후 빠져나오다가 무장한 시민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 모습 나온 거 보니까 세간에서 한때 화제가 됐던 손학규 징크스 이야기 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손학규 징크스, 그러니까 손 위원장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더 큰 이슈가 터져서 이 이슈가 묻힌다. 이런 손학규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먼저 제가 포스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손학규 위원장이 이 페이스북에 지난해 올린 건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글과 함께 이 울고 있는 손학규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거 본인이 직접 올린,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스스로 손학규 징크스를 인정하면서 말 그대로 셀프 디스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징크스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손학규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서울 송파 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이 불출마하겠다는 의지에서 바뀐 셈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초대형 이슈가 나왔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해 이번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놀랄 만한 대형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두 뉴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 어쨌든 손학규 위원장이 뭔가 발표하면 큰 뉴스가 터진다는 것,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손학규 징크스를 정리한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만 보면 먼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손학규 위원장이 100일 대장정 마지막 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바로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강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대장정 소식은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듬해를 보면은 그 다음해에는 한나라당 탈당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이 이슈가 묻혔고요. 예. 또 재작년에는 2년 넘게 이 칩거를 마치고 정기 복귀를 선언한 날에 이렇게 그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뉴스도 묻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징크스가 아니라 이 타이밍만큼은 과학이 아니냐 이런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예, 물론 과학은 아니겠죠. 자, 손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불출마를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다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예. 이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저께 불출마를 다 얘기했다가 어제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또 불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아주 웃기죠. 그만큼 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출마하는 것이 당의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이 당내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던 바른미래당의 송파의 공천은 결국 박종진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손학규 위원장이 이처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오전에 북측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 타이밍입니다. 지방선거 단일화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그 올린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면 이 안철수 후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도 양보했던 만큼 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박원순, 안철수가 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로 서울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단일화를 하려면은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하라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의지로 보이는 그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지가 않고 후보들끼리 예. 정당 차원의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후보들끼리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물론 홍 대표는 당시에는 이 발언은 이 충북지사 후보에 대한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예. 이때만 하더라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던 홍준표 대표가 오늘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며 이 몸값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이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안철수 후보 이와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오늘 특유의 농담으로 이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한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세간에 박원순 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원 회장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서울 29도, 청주 30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나고는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1박 4일 일정으로 대통령 방미 일정을 함께 취재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함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어제 오늘 이제 급변한 북미 관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죠.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향후 파장은 이런 주제로 진행되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